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재산을 상한가로 만들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투자의 길 49번째 시간으로서 세계 최초의 차폐자석 쉴드 마그넷이라 했거든요. 이 차폐자석을 개발한 글로벌 강소기업 노바텍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바텍은 어떻게 해서 강소기업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냐면은 임직원 불과 35명이 작년도 매출을 698억 원이나 달성을 했어요. 거의 1인당 20억 원 가까이 번 셈이죠. 대단하죠. 35명이 698억 원, 거의 7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세계 최초로 차폐자석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알짜 기업, 좋은 기업을 찾는 일은 무척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번엔 이렇게 좋은 기업을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청자님들한테 소개한 기업을 한번 실적을 몇 개를 조사해 봤더니, 먼저 리노 기업이 있죠. 리노 기업은 작년 5월 18일 날 소개를 드렸는데요. 최근 10년간 주가가 15배 오르고 배당금이 4배나 오른 알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 작년 5월 18일 그 방송 당시에 주가가 96,400원이었는데요. 지난 3월 5일자로 15만 600원이라 갖고 56%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라고 무위험 기업, 알짜 기업, 고배당 무위험 기업으로 해서 소개를 했었죠. 얘는 작년 2월 16일 날 소개했는데 그 당시 주가가 6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8,800원이라 갖고 48%가 상승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 KINX라고 고수익 고성장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기업이라고 작년 6월 8일 날 소개를 했는데 그 당시 주가가 58,400원이었는데 지금 76,700원으로 31%가 상승해 있네요. 다른 기업들은 다음 방송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3개 기업은 그때 당시 제가 방송했을 때 사갖고 기다리기만 했어도 제일 많은 건 56%, 그 다음에 48%, 31%의 수익을 낸 경우입니다. 이 중간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도 갔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또 얘네 리노공업이나 한국기업평가나 KINX 못지않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노바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노바텍에 제가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일본으로요.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이 계속 요새 작년 트럼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든 시대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 미국과 중국의 그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분쟁이 뉴스화될 때마다 부각되는 그 미중 분쟁 관련주가 히토류라 그래요. 히토류를 중국이 그 독점적으로 생산해 갖고 미국의 거의 미국 소비량의 80%를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겠다 이래가지고 미국 행정부에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명령을 내린 뉴스도 있었죠.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그 무역 분쟁이 이슈화될 때마다 부각되는 히토류 관련 대장주라고 얘가 꼽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받아갖고 이 기업을 조사해 봤더니 노바텍은 세계 최초로 차폐자석 쉴드 마그넷이라 해도 쉴드가 방패고 마그넷은 자석이지 않습니까? 그 차폐자석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글로벌 단위의 강소기업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얘는 히토류의 한 종류의 그 네오디뮴을 활용해 갖고 스마트폰용 커버와 그 일반 자석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또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해서 차폐 자석을 개발해서 이 차폐 자석을 태블릿 PC에 적용해다가 이제는 이게 스마트폰, 자동차, 전장 부품, 수력 발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거든요. 증권가는 이 네오디뮴 자석이 전기차용 모터의 핵심 원재료로 사용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토류 그 관련 분쟁시마다 대장주가 되는 것을 첫째 이유로다 들었고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첫째 이유에서 이제 필이 딱 와가지고 얘가 그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얼마나 갖췄는지를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성장성에다가 고수익성을 더했고 거기에다 고안정성까지 3고를 갖춘 아주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고성장성은 뭐냐? 매출 증가율이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서 167%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고성장이죠. 그러니까 2019년에 매출이 261억이었는데 2020년에는 698억으로 증가분만 거의 168%, 엄청나죠? 증가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자연히 높아지겠죠. 2019년은 20%의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작년 2020년은 38%가 돼갖고 꿈의 수익률 30%를 훨씬 초과해서 거의 40% 가까이 갈라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굉장한 매력이었고요. 또 작은 세 번째, 거기다가 재무적으로 아주 탄탄하더라고요. 부채 비율은 20%밖에 안 되고 당좌 비율,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으로다가 1년이나 갚아야 될 유동 부채에 비해서 390%, 3.9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무차익 경영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탄탄한 기업이었죠. 그 다음 세 번째, 증권가에서 2021년 금년에도 아주 고속 성장하고 고수익성이 예상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매출액을 보면은 작년에 698억 원 했더랬죠. 올해는 1321억 내지 1323억까지 갈 거다. 거의 89%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35명의 직원이 1300억씩 매출을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268억이라 그랬죠. 금년 말에는 473억으로 76.5%가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다가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냐 봤더니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 공장을 가동해 갖고 영업이익률을 30%대, 38%대에서 40%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 내용을 자세히 또 뉴스를 살펴보니까 2월 24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베트남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그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 JH 코옵스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얘가 또 기특한 게 현재 주가가 34,600원인데 이게 최근 3개월 내 고가가 45,800원인가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고가 대비해서 약 25%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하락 구간에 이제 매입해도 좋을 만한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걸로 같고요. 또 그런데다가 주주 중시 내지 주주 친화 경영을 하겠다면서 지난 1월 1일자로 무상증자를 했어요. 100% 무상증자. 그래서 이 무상증자 이유가 첫째는 주주 친화, 주주 중시 경영이다. 둘째는 주식의 유동성을 증대해서 거래를 활성화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해서 이제 총 주식수가 1,004만 주가 1,004만 2,676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노바텍을 꼽은 이유가 첫째, 미중 분쟁 뉴스화 시 히토류 관련 대장주다. 둘째, 고성장성, 고수익성, 고안정성의 3고 기업이다.
쓰리고 대박내는 기업이다. 세 번째는 금년에도 증권가에서 아주 호의적으로 또 낙관적으로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주가가 최근 3개월 내 고가 대비해서 25% 정도 빠져가지고 주가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이면서 주주 친화 경영을 하고 있다. 이 점을 높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 그럼 노바텍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기업 개요를 보면 차폐자석, 쉴드 마그넷이라 했죠. 차폐자석을 세계 최초 개발한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까 소개를 드렸죠. 얘는 2007년에 주식회사 M+로 출발을 해갖고 2018년에 주식회사 노바텍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해 2018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했죠. 그래서 이제 3년이 됐네요. 상장 당시에 공모가는 1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3배가 올라가 있는 거네요. 근데 좋은 기업을 이렇게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게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길이라 그러죠. 그리고 소재는 경기도 용인 기흥에 있고요. 대표는 오춘택 씨입니다. 그 옆에 사진이 있죠. 그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종업원은 35명이고 작년 9월 기준입니다. 연봉은 종업원 연봉이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 정도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5, 6천만 원 받고 1인당 매출 한 20억씩 하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높은 거네요. 경영자 입장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 얘네들이 만드는 주요 제품을 보면은 히토류인 네오디뮴 자석을 활용해서 스마트폰용 스마트 커브와 일반 자석을 생산하고 두 번째 차폐 자석 실드 매그넷이라 했죠. 이거를 2012년에 개발했는데 이거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활용을 해요. 그런데 이 차폐 자석을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용으로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보면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는 이 자석이 21개가 들어가고요. 또 애플의 아이폰 프로 4세대에는 자석이 무려 94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 4배가 넘게 늘어나네요. 애플 그 아이패드에는요. 그래서 그 차폐 자석을 앞으로 또 차폐 자석을 사용하면 모바일 기기를 왜 이렇게 차폐 자석 쉴드 마그넷을 사용했냐면은 모바일 기기를 더 얇게 만들고 더 싸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자파 간섭 및 장애로 인한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어 갖고 앞으로 그 쉴드 매그넷 그 차폐 자석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매력적인 거는 성능과 편의 그 환경을 고려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로 미래 자동차의 그 자율 주행 기술에 응용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마그넷 플레이트라 해갖고 요것도 또 얘네들이 연구해서 만드는 그 제품인데 요거는 차량용 모터 센서 등에 활용이 된다래요. 이 차량용 모터 센서 앞으로 그 전기차와 자율주행차가 이제 대세로 가잖아요.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는 이 자석이 최소한 1000개 이상이 들어간다래요. 그러니까 갤럭시 탭에는 21개가 들어갔고 아이폰 그 애플의 아이패드에는 94개가 들어갔는데 무려 자율주행차나 그 전기차에는 1000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노바텍의 그 쉴드 마그넷 그 차폐 자석 그 수요가 무궁무진하게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거래하는 고객은 그 LG전자, 삼성전자, 만도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굵직한 거래처가요. 큰 세 번째로 그럼 이 노바텍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성장성을 보면은 매출 증가율이 그 2017년에서 2018년은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2017년에 213억에서 2018년은 259억으로 약 21% 정도 늘어났는데
2019년에는 261억으로 별로 안 늘어났어요. 그런데 2020년 들어서 아주 껑충 뛰었죠. 698억으로. 그리고 이렇게 증가한 원인을 봤더니 작년부터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 탭에 그 차폐 자석이 그 납품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마침 갤럭시 S 탭이 작년에 코로나로 해서 재택근무가 늘고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확 늘었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아주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38% 늘어났죠. 그리고 금년에는 차폐자석 적용이 휴대폰을 넘어갔고 이제 태블릿 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기, 이어폰, 각종 액세서리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더욱 크게 늘어날 걸로. 그래서 드디어 매출 1000억을 넘겨서 1300억까지 가고 영업이익은 한 470억이 넘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익성도 꿈의 수익률 30%를 넘었죠. 작년에 38%. 그리고 금년에도 약 35%, 35.8% 정도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정성 아까 말씀드렸었죠. 부채 비율은 32%, 당좌 비율은 242%. 그래서 매우 안정적이고 배당도 또 비교적 많이 줘요. 2019년은 120원 정도 배당을 해서 시가 배당률이 1.2%였는데 2020년 작년에는 주당 배당금을 300원으로 늘려줘 갖고 시가 배당률이 0.4%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가 배당률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노바텍의 그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평가한 수준을 보니까 2019년 말에는 주당 순이익 EPS라 해서 이게 512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한 2093원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3.87배가 증가하죠. 그리고 주가 수익비 퍼라 해죠. PER 요게 2019년 말은 18.9배였는데 금년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한 16.5배 정도로 그래도 좀 저평가되네요. 내려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 3개월 주가를 보니까 최고가가 45,800원 지난 연말 12월 29일 날이었고요. 이때 아마 무상증자를 한달해 갖고 주식값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가가 금년 1월 29일에 33,200원으로 떨어졌었고 3월 5일 현재 종가는 34,600원이네요. 그래갖고 최고가 대비 약 24.5%, 25% 정도가 빠져 있고 최저가 대비 약 4% 정도가 올라 있네요. 근데 얘가 흥국증권 최종경 연구원이 그 발표한 그 애널 보고서를 보면 목표 주가를 5만 원 정도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몇 프로 정도 더 올라가나? 좀 훨씬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작년에 금년 연초에 외국 그 장기 투자 전문한 외국계 그 투자 자문기관 펀드 이런 데가 장외에서 주당 66,563원에 153억 900만 원어치 지분을 매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 주주로 장기 투자자들을 주주로 편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얘를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근데 그 외국 투자자가 어딘가를 알아봤더니 브룩데일 인터내셔널 파트너스 얘네들이 10만 800주를 샀고 브룩데일 글로벌 어퍼튜니티 펀드 얘가 5만 9,200주를 샀고 코레이트 자산운용이 7만 주를 샀더라고요. 그래 얘네들이 그 매입한 그 주당 지분액이 1주당 66,563원이고 총 그 투자 금액이 153억 9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돈 갖고 베트남 공장 인수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 전략을 보면 얘는 현재 수준에서 한 10% 정도 매입하고 3만 원에서 3만 3천 원 사이에서 이렇게 빠진다면 만약에 근데 지금 전체 장세 코스닥 장세가 3,000포인트 근처에서 좀 빠져 있죠. 3,200 넘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 장세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매입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한 2회 정도 분할해서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매입한 다음에 매도는
최근 3개월 내 고가인 한 45,000원이 넘으면 30% 정도를 매도해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그리고 5만 원이 넘으면 한 40% 정도를 매입하시고, 나머지 30%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외국 전문기관이 투자할 때 샀던 그 65,000원, 66,000원대, 그러니까 6만 원에서 7만 원 선까지 바라보면서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봐도 얘는 참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셔갖고 저의 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